진짜 부자들은 물욕이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국산차 이용하고 차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 대개 꼭 가져야 되는 필수품으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좀 안전하게 좀 탄탄한 차를 타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너무 되게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쏟아붓지 않는다.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부자와 가짜, 겉으로 보이는 가짜 부자가 되게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들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살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얼죽신이라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돈은 3억인데 15억짜리 집을 산다고 설쳐댑니다. 이 아파트 가격의 20%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사겠다라고 덤벼드는 거죠. 중도금, 잔금 전부 남의 돈으로 치르고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5억, 10억, 20억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너무 많죠. 그런 놈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겠습니까? 안 흘러가겠습니까? 안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대체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관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착착 흘러가서 좋은 결과를 내면 참 좋겠다마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시기보다 훨씬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하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인내심에는 내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왜냐? 우리는 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면 고정비가 이 정기적인 먹고 자고 쓰고 써야 되는 돈이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진짜 도파민 넘치는 파격적인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올인하면 그게 도박이지 뭐가 도박입니까? 그렇게 함부로 도박 이렇게 했다가 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아서 이 기간이 늘어지면요,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요, 이제 삶이 되게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짓눌려 산다라는 겁니다. 빚을 제대로 못 갚아서 이자 못 내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좋겠습니까? 인자하겠습니까? 아니죠. 조바심 내고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되게 남의 눈치를 보는 얼굴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갚아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냐? 30년 대출인데 한 1년, 2년 동안 못 갚고 허덕이면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허덕이며 살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도 한 5년 버티면 좋아지고 좋은 일도 한 5년 지나면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그 사이클을 생각 못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영원히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영원히 자신의 인생이 파멸하고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란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 지금 힘든 시기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한 5년가량을 힘들지만 잘 견뎌보자. 그러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지금 이 좋은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 안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잘 벌고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최대한 준비하고 잘 좀 갖춰놓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현금을 중시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유동성이 안 좋아서 대기업들도 급여를 못 준다. 아니면 어떤 대금 지급을 못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겪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도 좀 대폭 줄여야 되고요. 뭔가 가져야겠다, 아둥바둥거리고 발버둥 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줄여놔야 됩니다. 왜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만 줄이고 집착만 줄여도 돈 나갈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고정비를 악착같이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고정비를 적게 나가게 만들어놔야 그래야 자신의 장사 구조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죠. 되게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활에 습관화시켜서 꾸준히 앞으로 좀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막연하게 앞으로의 미래가 휘황찬란할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요, 전부 다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런 겁먹던 놈들이 삶을 진정성 있게 열심히 살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들은 사람들의 뇌를 되게 쓸데없는 이
것들로 가득 채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신중해야 되고 항상 염려하고 대비 대응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빚지지 말라는 말씀도 제가 자꾸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무리하게 빚지면 그 빚에 짓눌려서 일상생활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빚져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150만 원, 200만 원 내며 살아보십시오. 삶이 해피한지. 삶이 그냥 지랄 맞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 달에 이자로 혹은 채권 이자로 배당으로 100만 원씩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 들어오면 되게 짭짤합니다. 되게 기분 좋습니다. 통장에 자꾸 이제 돈이 쌓이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 그만큼 짜릿하고 재밌는 게 없다라 그러죠. 저도 이제 그 돈 모아가는 재미를 좀 많이 느껴보려고 지금 계속 애쓰는 중입니다. 그렇게 돈을 좀 계속 모아가고 자산을 늘려가면요.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삶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단 돈만 모아야 되냐? 아니죠. 나의 시간도 모아야죠. 내가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허튼데 시간 안 쓰기 위해서 좀 시간도 잘 안 빼하고 짜투리 시간도 잘 좀 모아서 쓰면 되게 좋죠.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안 나아지겠습니까? 안 괜찮아지겠습니까? 좋아지고 괜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난하다 돈이 없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눈치 보게 되고 먹는 것도 허겁지겁 먹고 뭐 물건이 생기면 가지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됩니다. 근데 멀리 내다보고 인생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건에 대한 욕심도 좀 덜하고 남한테 좀 베풀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나의 아량을 좀 더 넓히면요 사람들 인심도 얻고 인정도 받고 잘 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에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비치지 않는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한다. 세 번째 남들에게 인심을 베풀려고 애쓴다. 감사한 마음 갖는다. 내 건강 잘 챙긴다. 고개 숙이고 내가 좀 더 이 험한 일을 내가 더 맡아서 하겠다라는 각오로 산다. 이런 것만 해도 내 삶이 괜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험난한 시간들이 한 5년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 동안 힘겹고 어렵게 눈치 보며 살 사람들보다 살기보다 좀 차분하게 감사하면서 여유 부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여유도 부리고 인심도 얻어가며 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 어떻게 더 큰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 대비하자. 비상금도 마련해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좀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좀 잘 다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